차트 분석이란 기술적 분석을 말하는데 우리가 왜 차트를 보게 될까요? 차트를 보는 이유는 내가 어디서 살 건지 또는 어디서 팔 건지 이거에 대한 기준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주식을 사든 코인을 사든 부동산을 사든 어쨌든 결정해야 되는 것은 이 가격이죠. 지금 코인이 1억 원인데 내가 1.5억 원에 팔고 싶다. 이런 시나리오를 세우게 된다면 어쨌든 가격을 결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가격을 결정할 때 가장 확인하기 좋은 정보가 바로 이 차트입니다. 그래서 많은 투자자들은 차트 분석을 가장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차트를 보지 않고 매매를 한다는 것은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만큼 중요한 게 이 차트 분석이라고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차트 분석에서 크게 세 가지로 분류를 해보면 캔들과 추세, 보조지표, 저는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캔들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금 보여지는 이 화면에서 캔들이 있죠. 이 캔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것이고, 추세라는 것은 예를 들면 차트 패턴이라던가 아니면 프랙탈 기법 이런 것처럼 이 안에서 이게 추세가 그 다음은 상승일까 또는 하락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가늠을 해보는 겁니다. 보조지표는 이렇게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동평균선이나 일목구름이나 RSI나 이렇게 차트를 볼 때 보조해주는 것을 보조지표라고 하죠. 그럼 이 세 가지 중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할까? 저는 캔들에 대해서 가장 집중을 많이 하고, 물론 추세를 보는 데 있어서도 차트 패턴이나 프랙탈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선 차트를 보도록 하죠. 지금 차트를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보면은 캔들만 이렇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서 일단 의미 부여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캔들들이 이렇게 하나하나가 어떤 신호를 제공해 주지만 이것을 크게 봤을 때 어떤 구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이렇게 머무는 것이 보이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구간을 매물대라고 표현합니다. 매물대가 생기는 이유는 심리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이 구간에서 사람들이 더 이상의 상승과 더 이상의 하락에 대해서 이 힘의 균형이 일정할 때를 말하는 거죠. 이 힘이 일정하지 않으면 이렇게 계속 추세를 보여주게 되는데 일정한 순간이 온다면 어느 정도 옆으로 머무는 움직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매물대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을 다시 살펴보면 여기서 머문 구간이 있죠. 그리고 다시 상승을 하고 하락을 하게 됐는데 이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니까 이 구간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지하고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냈죠. 자, 계속해서 보면 여기서 이제 또 머무는 구간이 나왔죠.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머물게 되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구간에 도달하는 것이 마치 어려운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도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이후에 어떤 작용을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현상들이 왜 나타나냐면 물론 이 차트를 시장 참여자들이 다 같이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효과도 있을 수 있고, 거래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접근을 해보면 여기서 만약에 매수를 했다. 그리고 상승을 했는데 다시 돌아오더라도 내가 매수한 자리까지는 온 거지만 크게 그 이하로 하락을 하지 않는 움직임이니까 여기서 매도를 하는 사람들이 비교적 적은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매도를 더 이상 하지 않으니까 여기서 크게 더 하락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자리를 지킬 수 있던 것이고, 지킬 수 있는 움직임을 확인한 다른 시장 참여자들은 다시 한번 매수를 생각해 보게 되면서 그 힘이 또 한번 이렇게 상승을 만드는 거죠. 이 구간도 한번 다시 볼게요. 이 구간의 경우는 여기서 이제 매수를 계속 하다가 매도를 하는 사람이 결국 더 많아졌기 때문에 더 이상 상승을 이어가지 못하고 하락이 시작되었죠. 그리고 아까 봤던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오면서 상승을 보여주는데 이 구간까지 쉽게 도달하지 못했던 이유는 이 구간을 시장 참여자들이 비싼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구간쯤은 좋은 매도 기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반등을 하는 움직임에서 이 구간에 도달하게 되면 매도 힘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럼에도 매수 힘이 훨씬 세다면 이런 구간까지도 도달을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구간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것은 그만큼 매도 힘이 조금 더 강했고, 그래서 이렇게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상승을 했지만 이 구간에서 더 이상 상승하지 못하고 하락하는 움직임이 나오게 되는 거죠.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죠. 오늘날 시장을 보면 이 구간을 도달은 했지만 그 이상으로 가진 못하고 있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이 구간은 사람들이 올 때마다 매도를 하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면서 아직까지 시장에서 상승에 대해서 기대가 많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캔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서 추세를 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방법은 사실 캔들만 볼 때 가장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끔 이 차트를 볼 때 조금 오해를 하면서 보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 차트에 대해서 너무나 그동안 배웠던 이론 같은 것을 적용하는데 너무 집중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심리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배제하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들이 시장에 참여하는 만큼 시장 분위기가 어떤지도 잘 느끼면서, 예를 들어 이런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가 오면 매도의 힘이 더 강하다고 느껴질지, 아니면 이제는 돌파를 할 것이라고 볼 수 있을지, 이런 점들을 함께 분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추세를 보는 방법은 무엇일까?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매물대를 보는 방법에 대해서 이어서 볼 수 있는 건데, 이 구간에서 반등을 하고 그리고 이 구간에서 하락을 하면서 저점과 고점이 나왔다고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다우 이론과 연결된 내용인데, 하락한 다음에 다시 반등하는 이 추세에서 여기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추세가 더 이상 상승으로 진행하지 않고 멈춰서 옆으로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줍니다. 자, 지금 시장을 이렇게 크게 보면은 이 구간 전의 움직임을 보니까 여기서는 이렇게 고점과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 상승을 보여주었었죠. 그리고 이 구간부터는 하락하고 상승을 할 때 원래는 이렇게 넘어줘야 되는데 넘지를 못하고 이렇게 내려가는 모습이 나오니까 이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승이 아니라 이제는 옆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는 거죠. 지금은 4시간 봉으로 보고 있는데, 이렇게 적용하는 방법은 1시간 봉이든 15분 봉이든 모든 캔들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추세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 4시간 봉 기준으로 봤을 때는 현재 시장에 대해서 옆으로 움직이고 있구나. 그렇다면 상승 추세로 다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기를 넘는 그 순간이겠죠. 넘고 나서 빠르게 상승을 이어간다면 계속 바로바로 상승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움직임이 더디게 상승을 하게 된다면 상승 돌파를 하더라도 다시 내려오고 그리고 다시 상승하고, 이런 모습도 만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려오는 이 움직임에서 최대 기준으로 보면 여기를 깨지 않아야 어쨌든 상승하는 걸로 볼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에 상승하고 여기를 깨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그럼 다시 반등했을 경우에 여기를 이제 넘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만약에 넘지 못한다면 또 하락을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까지의 내용이 어땠나요? 이렇게 보조지표나 어떤 다른 이론을 볼 거 없이 간단하게 이 캔들만 보고도 이런 움직임의 특징을 잡아내고 그리고 시장의 흐름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너무 다양한 이론이나 그런 지식들을 습득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차트에서 가장 기본인 캔들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또 안 보였던 것도 보이게 될 수 있으니까 이런 내용들을 한번 적용해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